네, 임효준 강남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과 해양 플랜트 산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광파통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광파통신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파통신 이제 그 말씀으로만 들어가서는 광파, 빛으로 하는 통신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금 항공우주 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이제 얘기가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원거리 통신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원거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전파로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좀 따릅니다. 실제 화성에서 지구까지 전파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11분 정도의 딜레이 타임이 발생하거든요. 11분. 예, 시간 지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지연 현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투지 않는 정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장비를 제어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필요성이 있을 그런 장비를 운영할 때는 그 11분이라는 시간은 우주 공간에서는 그쵸. 굉장히 네. 어마어마한 큰 시간이죠. 시간이 네. 될 수가 있죠. 위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전파가 아닌 전파보다 좀 다른 영역의 빛의 영역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광파 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사실 지금 보시는 그림 나사에서 2024년을 목표로 해서 데이터를 100기가 데이터를 링크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그 레이저나 또는 LED나 여러 가지 이제 빛의 형태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게 되면 지금의 전파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통신 채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파라는 걸로 무선 통신을 했는데 앞으로 미래 세계는 빛을 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빛이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네. 그렇죠. 빛의 속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소리 네. 그 전파에도 그렇고 전파는 또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렇죠.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해군이시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해군이셨죠. 해군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해군 생활학에서도 그 교관 네. 교수님을 네, 네. 일하셨는데 네, 네. 저 궁금한 게 잠수함에서는 그럼 어떻게 통신을 해요? 이거 우리 저 영화 같은 데 보면 잠수함에서 뭐 외부하고 통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잠수함도 보면 거의 유선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이제 무선으로 통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가 날아가면 그 물의 그 간섭도 네. 많이 받게 될 거고 그렇죠. 또 우리 산란도 지상하고도 있죠. 통신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네. 그럴 때 광파를 활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직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소리에 의한 음파의 영역으로 음파. 정보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파가 갖고 있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음파로 전달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 다 보니까 전방위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소리 노출 이런 것들 때문에 보안에 은밀성에 이제 취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음파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변 이제 소음에 의해서 그 소리가 작아지겠죠. 상쇄되거나 아니면 산란에 의해서 소리가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광파가 물 속에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도 사실 지금까지는 좀 제한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광파 기술이 요즘 이제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물 속의 여러 가지의 부산물들에 의해서 빛이 차단되기도 하지만 그 빛이 어떻게 보면 산란이 또 다른 네트워킹화가 돼가지고 빛을 차단하는 것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방법도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물속이지만 광학계의 영역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허블 망원경처럼 굉장히 먼 은하에 있는 별을 작은 불빛을 보고서 그 별의 속성을 이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미미한 빛을 물 속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광학계의 발달만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된다 그러면 물 속에서도 충분히 실시간으로 장비를 제어하거나 물속의 상황을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좋은 채널 중에
이 광파의 통신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광파통신이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저는 생각에 우주나 바다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심해로 갈수록 바다의 그는 네. 우주하고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참여하고 있나요? 광파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광파 기술을 하고 있는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항공우주 산업, 네. 이제 위성 그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여하면서 여기 원거리 통신의 필요성을 계속 이제 신생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수중에서도 이런 통신의 음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중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선 장비를 이제 해저 이제 장비를 채굴한다든가 심해저의 잠수사들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그렇죠.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물속 상황에서 이제 광파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업체들도 지금 서서히 하나하나 스타트업 기업으로 기술을 확보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성장해 나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와, 그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 해군도 이런 거 개발하고 있습니까? 뭐 군사 기밀이 아니니까 실험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기술들이 민간 상용 기술들이 오히려 과거에는 군사 기술이 민간 산업을 육성했는데 예. 오히려 요즘은 민간 기술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그 고도화된 기술을 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여러 기관에서는 사실 민간 기술이 좋은 곳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군사화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물속에 지금 30m에서 보시스라는 업체와 연구진들이 지금 수중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물 밖으로 지금 송출하는 지금 영상이거든요. 아하. 그런 30m의 그 수심에서 저런 탁한 해역에서도 빛이 지금 깜빡거리는 걸 예. 우리 육안으로도 이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광학계를 이용해서 저 데이터를 이제 분별할 수만 있으면 저것 자체가 하나의 통신의 채널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는 흔히 이제 레이저 광파 통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군본부에서 저것을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잠수함과 항공기간에 정보 교환을 실시간 이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요즘 작년부터 요거에 대한 실증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지금 보인 것처럼 저렇게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하고 그 지상에 있는 항공기나 인공위성하고 네네네. 이렇게 빛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험을 네네. 해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항공기하고 잠수함은 절대 통신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아,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저 학술지에 나오는 일부 레퍼런스에 나오는 저 그림처럼 요즘은 저런 기술이 이제 고도화가 되고 렌즈의 기술이 발전되고 또 에너지의 그 형태를 다양하게 이제 취해지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항공 우주 산업에도 쓰지만 이제 수중에도 영역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 기반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지금 보니까 이 과학 기술에 이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전화는 반드시 그 선이 있어야 됐다. 그렇죠. 유선 전화를 쓰다가 네. 지금 완전 이제 핸드폰을 무선 전화로 쓰다가 네. 인공위성 전화도 쓰게 되고 전파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빛을 활용하는 광파를 활용하게 되는 그런 네. 시대가 돼가고 있고. 그렇죠. 와, 근데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산업기술이 발전되기는 하지만 이게 또 국가안보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방위산업과 연결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무시무시한 또 기술이 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로봇들이 나와서 그냥 인간의 생각을 읽어가지고 하는 AI 로봇이 와서 전쟁을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파통신 산업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일반 산업계로 넘어온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주변국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현재 2117년에 화성 이주 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도 사실 산유국의 그 유전이 이제 고갈될 시점을 고려해서 이제 어떤 부국 강병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어떤 재력이 있을 때 우주 산업에 좀 먼저 첫 발을 내줘서
이 화성에 대한 이주 계획을 선도하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산업국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급성장하려고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나로 발사 기술을 한 12년 동안 전문 유학생들을 파견해서 아랍에미레이트 학생들이 지금 카이스트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 인재들이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 안에서의 항공 우주 산업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 인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이 항공 우주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강대국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항공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죠. 또 국내적으로도 지금 작년부터 이제 나로 발사가 성공적으로 되면서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정부 부처도 지금 항공 우주국이 생길 정도로 많이 이제 발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는 민간 산업의 이제 연계성을 좀 갖고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창업화시켜서 많이 육성하려는 기반 정책들은 지금 많이 이제 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국내 기술을 육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편협된 기업적인 어떤 일부 기업들만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대기업이 지금 뛰어들거나 아니면 그 중소기업들이 아직 활발하게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아랍에미레이트가에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의 그 인재들을 유학 보내갖고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기술을 같이 쉐어하고 지금 네.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지금 탐사선을 보냈다? 이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아랍에미레이트라면 원전 우리가 짓고 뭐 지금 네. 지난번에 대통령 가셔서 뭐 행사도 하고 무슨 뭐 네. 아크 부대 가 있고 뭐 이 정도만 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하고 있네요. 교류를. 그렇죠. 지금 중동에서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잘 어떤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또는 같이 잘. 경제적으로도 같이 잘 협력적 동반자로 간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의 다른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국부 산업들을 잘 연계시켜서 우리 국익에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또 한 가지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난 아랍에미레이트가 항공우주 산업을 키우는데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네. 화성에 뛰었다. 2117년이면 한 45년 정도 남았는데 네. 한 45년 정도 남았는데 화성에다가 사람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야, 네. 이거 정말 우리 그 산업계를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지 특히 대기업일수록 미래의 산업을 좀 이거 만드는 거 될 것 같은데. 근데 광파통신 가지고 해저 케이블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우주 영역에서 광파 통신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이제 산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대륙 간의 그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해서 해저 광 케이블을 지금 많이 설치했죠. 과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설치됐고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해저 광 케이블 산업에 뛰어들어서 관리 유지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국내 해저 배관 및 케이블의 총 연장선 같은 경우는 한 800km 이상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 해저 네. 우리 한반도 내에 깔려 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국외 케이블이나 배관들이 총 이제 연장선을 합쳐 본다 그러면 약 한 430만 킬로미터로 이제 추정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케이블들이 지금 해저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해저 케이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해저 케이블 조사 단가가 킬로미터당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한 번 조사할 때 한 800억 시장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또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심해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가 일부가 노후화가 된다든지 교체가 필요로 할 때는 그 비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인 기술로는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또 그 케이블을 해저의 케이블을 까는 그 과정 속에서 환경적인 오염도 발생할 거라면 차라리 이거를
일론 머스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위성과 위성을 띄워서 저비용, 저단가로 빠른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만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인 경제적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우주 공간에서 이 광파를 이용해서 또는 대기 중에서 광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해저 케이블이 아닌 이제 광파 통신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상태죠.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해저 케이블이 800만 킬로나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잘라버리면 그렇죠. 이게 430만 킬로네요. 이게 안보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다 예, 세계적으로 예. 연결된 거 다 맞습니다. 끊어지고 뭐 그런 일이 생겨. 국가 정보망도 마비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나토 국가들하고 아직 이제 그 러시아하고의 이제 갈등 문제가 늘 빚어질 때에 러시아에서는 이 광케이블을 가지고서 주변국에 위협을 좀 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케이블을 절단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이 해저 광케이블의 관리 유지가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관리적인 측면,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광파 통신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대륙 간에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새로운 환경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그 인공위성 통신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해저 케이블 시대도 이제 더 넘어가서 광파로 해서 하고 있다. 네.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고층 건물 간 기업 통신을 뭐 광파로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성 간의 그 원거리의 통신을 광파를 운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의도에도 쌍둥이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하로 케이블을 매설하는데 매설 비용이라든지 관리 유지 보수가 이제 매설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유지 보수가 힘드니 그죠. 그냥 외벽에다가 안테나 기둥을 세워서 레이저로 정보를 교환한다 그러면 더 빠르게 더 저비용으로 유지 보수 관리 비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건물 간 건물 통신을 사내망으로서 또는 보안망으로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응용 방안으로 호주에서 요즘 점진적으로 그거를 발전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야, 이 기업들이 이런 그 최신 기술 갖고 발전하는 건 좀 뭐 어마무시한데 네. 그러면 지금 뭐 대체 수단의 광파 역할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동향 뭐 아니 광파 통신의 가치 뭐 발전 전망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 한 두 군데가 이제 눈여겨볼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텔레픽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한국 그 우주 산업에 이제 그 위성체에서 같이 이제 통신 산업으로 뛰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이것도 한 10년 된 기업이긴 한데 이 광파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그 전문 분야의 업체로 한 10여 년 동안의 노하우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하게 볼 보시스라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시스는 실질적으로 광파를 이용해서 하긴 하는데 수중에서 먼저 데이터를 전송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광파를 이용해서 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단자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업체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이 보시스라는 업체는 수중에서의 광파 통신이 대기 중이나 우주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수중 공간에서만 잘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주 공간에서는 응용할 수 있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좀 유념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기업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하, 오늘 교수님한테 이런 광파 통신에 관한 이야기 또 해양 그 산업과 우주 항공 산업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첫 이야기 시작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풍선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산업
것까지 발전될 수 있고 앞으로의 그 이런 통신을 대체할 수 있는 광파 통신까지 있다. 그다음에 인공위성 기술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바쁘신데 계약 준비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블록체인 경제방송 MBN TV와 인사이트는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